하는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내년 2026년은 병오년이라고 합니다. 말의 해죠. 말띠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 말띠씨가 올해 나의 해가 왔다라고 좀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에너지를 뜻하는 해라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활동적으로 불의 기운이 강한, 그죠? 그리고 에너지가 나오는 막 이런 해라고 하니까 오히려 올해는 더 많은 분들이 움직이시고 활동하시면서 그런 이 에너지로 기운으로 많은 분들을 소비자분들을 많이 만나야 되는 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일단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잠깐만 한번 돌아가 볼게요. 참 트렌드 코리아가 되게 많이들 보셨고, 그죠? 매년 매년 보시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에요. 21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많은 것들이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도 아마 트렌드 코리아가 코로나 이전과 후로 참 많이 바뀌었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 전에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21년도가 우리 코로나 상황이었어요. 그때 제일 앞에 맨 위가 가장 중요한 내용인 거 아시죠? 브이노믹스였습니다. 기억나시는 게 뭐였나요? 21년도였습니다. 그게 벌써 5년 전이죠. 코로나가 끝난 지가 벌써 5년 전이기도 합니다. K자 반등이라고 기억이 나십니까? 자, 준비된 사람들은 쭉 올라갈 것이고,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내려갈 것입니다. 우리 딱 중심을 잡고 그 흐름에 가게끔 올라가게끔 준비합시다. 라고 이야기한 게 21년도였습니다. Vnomics죠. V자 반등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22년도에는요, 어떻게 됐죠? 세상이요. 나노 사회가 될 겁니다. 예전처럼 두루뭉실 이런 게 아니고요. 되게 복잡해지고요. 되게 나노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분화될 거예요. 그거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옛날처럼 이렇게 뭐 난 중간 이런 거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게 22년이었습니다. 그래서 호랑이가 될 것인가 아니면 그냥 고양이로 그칠 것인가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거 기억을 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23년도에는 기억나십니까? 뭐가 가장 유명했었는지 평균이 실종된다. 예전처럼 남들처럼 그저 이렇게 사는 거 이제 더 이상 살아남기 힘들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토끼는 굴을 세 개를 팝니다. 이제 다른 세상이 올 거니까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데가 언제요? 23년도 때였습니다. 그래서 토끼가 굴을 세 개 파는구나라는 이야기를 했었었고요. 그다음에 우리 그다음 해에 보면 24년도였죠. 그때 분초사회. 세상이요, 너무나 바빠졌어요. 나노적으로 세상이 많이 분화되었고요. 거기에 플러스 사람들이 되게 바빠졌어요. 그래서 지하철 타는 것도 바로 어디로 가서 빨리빨리 바꿔 탈 수 있을지 그 사람들 그쪽으로 몰릴 거고요. 1분 1초가 되게 아까운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 시간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게 24년도가 옴니버죠. 이제 남녀, 이제 뭐 예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트렌드적인 딱 이런 남자는 이럴 거야, 여자는 이럴 거야 이런 내용들이 아니라 그죠? 이제 남녀의 구별도 흐리뭉텅해지고 그 경계선이 되게 많이 분화해야 될 거다.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많은 것들을 이해를 해야 되는 시대가 올 겁니다라고 했던 게 작년입니다. 아, 작년까지 우리가 이렇게 트렌드를 한번 보았다면 여기 계신 리더님들은 우리가 누굴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리더님들이시죠. 앞에 보이시는 저 별 따라서 그죠? 이 별을 보고 저쪽으로 가야 되는 방에서 명확한 디렉션을 주셔야 되는 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트렌드가 이렇게 바뀌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갈 거니까 한국 아메이도 이렇게 변할 거니까 우리도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갑시다. 라는 이야기를 충분히 해주실 수 있게끔 저희가 오늘 1시간 동안 리언님과 이야기를 해보자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요.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라고 해요. 그 사람에게 일어난 일은 정말 임팩트가 미치는 건 1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10% 일어난 일에 대한 반응이 90%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넘어질 수 있죠. 근데 그거 넘어졌는데 아유 나 넘어졌어. 큰일 났어. 나 이제 인생 이번 생망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넘어져 있을 것인가? 아니야. 털털 털어놓고 일어나서 한번 해볼까? 다시 일어나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건 일어난 일에 대한 반응이죠. 세상에 일어난 일은 10%밖에 리더님한테 영향을 미치지 않고요. 그거의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가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라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자극과 반응 사이엔 공간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엔 공간이 있습니다. 오늘 1시간 동안 저와 함께하는 이 시간이 자극일 거고요. 리더님들이 움직일 수 있게끔 나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하는 게 분명히 반응일 건데 그거를 뜨겁게 하느냐 아니면 미지근하게 하느냐 아니면 오늘 1시간 동안 뭐 했지? 라고 생각을 하게끔 하느냐. 이 반응은 리더님이 어떻게 들으시느냐에 달려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건 제가 말씀드리는 건 트렌드 코리아는요. 내일 쳐보면 되게 많은 짤들도 있고 막 그 저자 직강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전미영 교수님도 그거에 대해서 아메이가 이렇게 변할 겁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죠. 똑같은 내용을 제가 오늘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저는 영업부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도 아메이밥을 15년 먹다 보니까 리더님과 함께 호흡을 하면서 트렌드가 이렇게 바뀌고 아메이도 이렇게 준비할 테니 리더님들도 이렇게 좀 준비하시면 어떨까요?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고 아메이적인 이야기도 될 수 있지만 리더님 옆에서 꼭 끄적끄적 좀 거리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노트가 꼭 필수고요. 옆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렇지. 나도 이거를 좀 적었으면 좋겠다. 라는 거와 또 리더님이 생각을 하시는 거 있죠. 트렌드 코리아가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이래? 그럼 이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라고 하는 유준호의 목소리 옆에다가 리더님의 목소리도 꼭 적어 놓으시는 그리고 같이 끄적끄적 거리시는 오늘 강의라고 하기보다 같이 호흡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변화하는 학습에 리더님들과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첫 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더님들 혹시 그거 아시나요? 2026년은요. 김난도 교수님도 나오셔서 처음으로 말씀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본인이 이렇게 트렌드 코리아를 만들면서 저자를 하면서 막 만드시는데 이렇게 경제 이야기를 처음으로 하지 않은 해가 유일한 해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경제 이야기를 하지 않고 트렌드는 무엇으로 이야기를 했을까요? 라고 하면 정답은 AI입니다. 이제 그만큼 AI가 우리 삶에 너무 많이 깊숙하게 들어왔고 트렌드에 마저 들어와서 경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경제가 너무 좋아질 거니까 트렌드가 이렇게 갈 겁니다. 소비가 이런 방향으로 갈 거죠. 경제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소비 방향은 이렇게 갈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때와는 또 다른 획을 긋게 AI가 이제 너무나 일상으로 들어온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우리는 이제 AI를 배척하지 않고 같이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제가 이 자료 만들면서 이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터미네이터 1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보셨을기도 한데 혹시 제가 이걸 자료를 찾아보면서 저도 깜짝 놀란 게 이게 84년도 영화라는 거 아셨습니까? 84년도에 개봉을 했는데요. 이 내용 혹시 다 아시죠? 그 AI 로봇가 와서 그 미래의 지도자를 암살하려고 미래의 로봇을 보내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게 언젠지 아십니까? 29년입니다. 84년에 나왔던 영화가 2029년이 되면 스카이넷이 다 연결이 돼서 인류를 멸망시킬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84년도에.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저도 이거 보면서, 이거를 영화를 어떻게 알고 이렇게, 지금 26년이에요. 지금 보시면, 그죠? 지금 모든 것들이, 막 인터넷끼리 연결되고,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세돌과 알파고가 바둑을 했던. 저도 이날 명확하게 기억을 하는데, 저도 바둑을 조금 개인적으로 좋아해서, 그래도 아직까지 체스는 그때 당시 이미 컴퓨터가 이겼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근데 바둑인데 아무리 AI가 이긴다고 하더라도 그 이제 이세돌을 이긴다고 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장 우세였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1승 4패였습니다. 다 깨졌죠. 그죠? 그래서 지금 아십니까? 이세돌이 유일하게 AI를 이긴 인류로 남은 사실입니다. 이제는 그냥 경쟁도 안 된대요. 이제는 이세돌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저희도 이제 AI가 이 정도로 발달이 됐고 이제는 거부할 수 없고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밖에 없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습니다. AI 대전하는 시대, 트렌드는 어떻게 전개되고 우리는 무엇을 준비를 해야 할까요? 오늘 그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10가지 이야기가 나오면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지금 보시면 휴먼 인 더 루프죠. 그죠? AI와 AI 관련된 내용과 그리고 인간적인 요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정반합으로 되어 있는데 AI를 통해서 이렇게밖에 우리가 삶이 발전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정도 내용이 들어와 있고요. 아니야. 그래도 인간적인 요소로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것들이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4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보시면서 저도 말씀을 드릴 테니까 리더님도 옆에서 끄적끄적 거리시면서 아 세상이 이렇게 변한다는구나. 그럼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되지? 라고 하는 것들을 같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Human in the Loop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시면 이제 인공지능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인간의 개입이 필수적이기는 한데요. 이게 인간의 아무 조건 없이 그냥 그들이 혼자 스스로 돌아가게끔 할 거냐. 아니야. 맨 마지막에 결정은 인간이 할 거냐에 따라서 이렇게 좀 나눠져 있는데 저희 한번 볼게요. 저희 아침에 저도 출근을 하면요. 커뮤니케이션 해가지고 브리핑 해가지고 어제자로 밤새도록 일어났던 신문 관련된 내용들이 다 서머리가 되고 클릭하면 신문 기사를 볼 수 있게끔 이메일로 아침에 출근하면 그 한국 아메이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건강기능식품 관련된 내용들이 쫙 정리되어서 이메일로 와 있습니다. 그건 인간이 하는 거 아니죠. 그냥 키워드만 딱딱딱 넣어놓고 모든 사람들이 어제 발간된 모든 관련된 거 트렌드가 이렇게 변하는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AI가 그냥 정리를 해서 저희들한테 전사적으로 메일을 보내주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시대가 됐어요. 옛날에는 한 사람들이 하나씩 키워드를 넣고 이거 필요할 겁니다,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면 이제는 AI가 그냥 모든 것들을 다 정리를 해가지고 직원들한테 쫙 쏘아주는 시대가 온 거죠. 이거는 뭡니까? Human out of the loop예요. 인간의 손을 거치지 않고 그냥 키워드만 딱딱딱 해주면 모든 것들이 쭉쭉쭉 올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고요. 근데 지금 이야기하는 건 Human in the loop. 인간과 AI가 각자의 강점을 바탕으로 협업을 해야 된다. 이 AI가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건 하고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포커스를 보자. AI에 올라탄 켄타우로스가 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켄타우로스의 인재가 어떤 사람인가요? 기술적인 거, 효율적인 거 이런 것은 말의 해잖아요. 그런 식으로 AI와 함께 이렇게 타고 있으면서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마지막 결정은 인간이 하는 거죠. 결국 기계 위에서 깊이 사유하고 현명한 질문을 던지는 인간, 결국은 사람이다. 이 이야기를 조금 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이번 올해의 키워드는 무조건 사람입니다. 사람. AI가 발전이 하면 할수록 더더욱 필요한 건 사람이고요. 이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하는 게 또 아메이 비즈니스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이 능력이 소중해지는 시기가 왔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이건 한국 아메이적인 겁니다. AI 플랫폼이 기술의 다리를 활용하고 그 위에 소비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핵심이 LBO 역할인 거죠. 우리 지금 마이 웰리스 랩이나 이런 것들은 다 AI가 데이터로 쫙 만들어주죠. 그러면 그거를 해석을 하고 어떻게 전달하고 그 내용의 핵심이 뭔지를 어떻게 전달할 건가에 대한 방점은 누가 찍는다? 사람이 찍는다. 리더님들이 그 방점을 찍으실 거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이 AI가 있는 거에서 이걸 활용을 해서 소비자들에게 어떻게 전달할 건가에 대한 고민이 더더욱 필요해진 겁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전에는요, T자형 인간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얇고 한 곳에는 깊게 그래서 모든 어떤 분야에는 박사가 되는 그런 분야. 그렇죠? 그래서 그게 T자형 인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더 A자형 인간이 더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A자형이라는 건 아메이적인 인간이기도 하지만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그런 고리. 결국 그 힘도 사람이거든요. 그럼 그 A자형 인간이 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A자형 인간. 한 곳에만 깊지 않은 게 아니라 모든 것들도 알지만 그리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준비가 되어 있지? 또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AI를 활용하되
소비자한테 전달할 때 나는 어떤 방점을 찍을 수 있는 사람일까? 올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올해의 핵심은 사람입니다. 사람. 자, 보시면 제이와 리치와 제이도 이런 말씀을 많이 남겨셨다라고 하죠. 한계를 넘어설 때 사람은 상상조차 못한 성취를 이루고요. 세상을 움직이는 힘, 그것은 사람에게서 시작된다. 우리도 기본적으로 비즈니스를 할 때 사람과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비즈니스잖아요. 그럼 나는 그들을 얼마나 더 많이 이해를 하고 그들을 더 많이 더 잘 되게 건강할 수 있게끔 돕기 위해서 나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지에 대한 사람의 키워드를 가지고 이 10가지를 한번 쭉 봐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필코돔이에요. 이 책을 이거 읽으면서 리더님들도 이해 많이 들으셨죠? 기분이 안 좋아서 빵을 샀어 라는 내용이 문장이 나오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탭니다. 그 소리를 듣자마자 딱 그렇게 나왔어. 아니, 기분이 안 좋은데 빵을 왜 사지? 아니,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리더님들도 물론 당연히 빵을 사야지 라고 말씀하시는 사람과, 기분이 안 좋았어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왜 빵을 사지?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물론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메이적인 걸로 기분을 더 행복하게 차분하게 신나게 만드는 브랜드를 선택하게끔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분당 ABC나 그죠? 각 14개의 ABC를 많이 활용하십시오라고 해서 오감 체험을 할 수 있게끔 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컨설턴트 입장에서는요. 저는 이런 거가 좀 더 포커스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기분을 선사할 수 있을까? 일상에서 소비자의 기분을 전환시켜 줄 수 있는 우리 제품들은 어떤 게 있을까? 나의 감정과 경험 스토리를 제공할 수 있는 제품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제품 경험들, 감동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이걸 통해서 되게 행복해진다라는 것들. 왜냐면 수건도 프리미엄으로 조금 더 비싼 거, 좋은 거를 사겠다라고 이게 작은 거지만 그렇게 행복하다라는 걸 느낀다라고 하면 우리 제품 중에서도 어떻게 작지만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 저는 컨설턴트로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소비자의 감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T와 F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저도 비즈니스 컨설턴팅을 하면서요. 리더님들과 상담을 하잖아요. 그러면 T 리더님과 F 리더님은 정말 달라요. 소비자분들도 분명히 다르시다는 걸 느끼시죠. F분들한테는요. 그래서요. 우리 제품이 이랬고요. 전 세계 에너지를 하고 있고요. 전 세계를 오염시키지 않고요. 이런 좋은 제품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면 맞아요. 우리는 우리는 그런 제품을 전달하고 있죠. 그래서 전 세계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과 T분들은요. 그래서 연말 보너스 얼마? 10억? 고! 이런, 그죠? 이게 분명히 다르다. F적인 거와 T적인 거는 분명히 달라요. 그러면 나도 소비자를, 그랬죠. 결국 또 사람이 키워드죠. 그럼 이분이 F인가 T인가? 나는 그들의 소비자를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들의 소비자를 더 좋게 한다는 건 내가 얼마나 그 소비자를 잘 알고 있지? 난 그분을 잘 알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 그럼 그분을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서 아니면 어떤 감정을 만들기 위해서 나는 어떤 제품들을 전달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두 번째 필코노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비자의 이해.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키워드라고 보고 있습니다. 리더님들도 옆에 들으시면서 끄적끄적 거리셨으면 좋겠어요. 소비자에게 접근하는 방식이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그거를 어떻게 내가 차이 날 수 있게끔 잘 전달을 할까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입니다. 제로 클릭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제로 클릭은 예전에는요, 어떤 제품들 샀을 때 우리 네이버 들어가가지고, 그 전에 이거 먼저 말을 해야 돼요. 저 방금 뭐라고 그랬죠? 어떤 제품들 찾을 때 어디 들어간다? 네이버에 검색한다. 이건 아저씨, 그죠? 아저씨들이 네이버 들어가서 찾는데요. 두 번째, 사람들 유튜브 들어가서 하는 거, 요거 조금 20대 정도 내려왔고, 요새는 다른 것들로, 그죠? 인스타나 스레드나 다른 것들로 이렇게 하고, 다들 이제 챗GPT에다가 이제 보통 다들 챗GPT랑 거의 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아예 쫙 뭔가 클릭하고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딱 명확하게 모든 문장으로 쫙 이해를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아저씨 입장에서 제가 네이버에 들어가서 예전에는 하나씩 하나씩 보면서 모든 것들이 이런 내용이 있구나. 이런 내용이구나.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면 결국 저도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이거 그냥 딱 모든 사람들이 한 번에 딱 정리해주면 안 되나? 이게 이거야. 내가 신뢰를 갖고 있으니까 이거야만 해. 라고 딱 명확하게만 이야기를 해준다면 물론 그 사람이 되게 신뢰를 가진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있겠죠. 그럼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었거든요. 지금 보시면 이번에 제로 클릭이 검색하는 사람에서 제안하는 AI 시대로 바뀌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 클릭 자체가 없어진대요. 내가 뭔가를 문장으로 물으면 이제 문장으로 대답을 해주는 뭔가가 생겼다는 거죠. 그러면 광고라는 느낌 없이 밑에 보시면 브랜드 메시지를 인지하고 컨텐츠를 소비하는 구조로 바뀝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아메이적에서는 이렇게 하겠죠. 이 정보가 왜 당신의 삶에 중요한지를 마음을 터치하는 사람이 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죠. 리서치를 하고 있는데 우리 홈페이지 들어와가지고 내가 어떤 더블 X를 하고 있는데 이분은 더블 X를 되게 많이 설치하는 사람이구나. 건강 관련된 거가 관심이 많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도 검색 엔진에서 이렇게 돌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뭐가 관심이 있는지를 저희도 캐치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리더님도 소비자 A라는 분은 어떤 것들이 관심이 있고 뉴트라이트 중에서도 어디가 좀 관심이 많은 거야. 간 쪽에 더 관심이 많구나. 아니면 소화 쪽에 더 관심이 많은구나. 뭐 이런 식의 것들을 쫙 데이터가 쭉 나오면 리더님들은 어떻게 해죠? 바로 그거를 제안해야 되죠. 뭐처럼? AI처럼 대신 방금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은 나에 대해서 신뢰가 분명히 있어야 신뢰가 높아야 내가 이야기하는 것들을 분명히 믿을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혹시 마이너리티 리포트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이것도 제가 옛날에 봤던 제 나이가 또 이야기 나올 것 같은데 2002년 이거 자료 만들면서 이 친구들이랑 이야기를 하는데 2002년 이 영화를 안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를 어떻게 안 볼 수 있지? 되게 유명했던 내용인데 그랬더니 팀장님 저는 98년생입니다. 이런 모를 수가 있지. 그렇지. 마이너리티 리포트가 그죠? 뭐죠? AI가 이제 조금 있으면 누가 범죄가 일어날 겁니다. 라고 해서 딱 찾아내는 그 내용이었잖아요. 또 마치 리듬들을 안 보신 것처럼 나이가 저보다 훨씬 어린 것처럼 지금 표정을 안 지으시는데 요 내용을 보면서 내가 AI가 돼야 되겠구나. 모든 사람들이 딱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내용에 대해서 토탈 솔루션을 먼저 제안할 수 있어야 되겠구나. 그러려면 어떻게 되죠? 사람이 더 중요하다고 했죠. 준비된 내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됐구나. 평균이라는 건 없어진 지가 되게 오래됐습니다. 그죠? 평균이 아니라 내가 어느 정도 그들에게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나인가. 이게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AI적으로 그만큼 나의 능력도, 나의 공부 상태도, 그리고 나의 신뢰도도 그만큼 높아져 있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죠? 토탈 솔루션을 어떻게 제안할 수 있을까? 이게 A, B, C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때 나는 A, B까지만 딱 이야기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쉬운 언어로 아니면 조금 더 뎁스 있게끔 그 사람들은 좀 지식이 있으니까 C 정도까지도 충분히 이야기를 해서 그들과 정말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저도 컨설팅 하다 보면 많은 분들과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저도 겨울에 칼맥디 이런 것들 되게 많이 먹는 거. 왜냐면 그 데몬 아시죠? 칼맥디 이렇게 하게 되면 술에다가 데몬하게 되면 색깔 딱 바뀌고 이런 거 보면 저도 술을 좋아하기 때문에 내 몸은 좀 소중하니까 칼맥디를 많이 먹어줘야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처럼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잘 전달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것도 잘 생각해 보시면 어떻게 전달할 수 있지가 오늘 키워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벌써 네 번째 이야기인데요. 레디코어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서 저도 이걸 보면서 또 놀랐어요. 뭘 놀랐을까요?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라고 하는 이 기생충이 2019년 영화라는 거에 또 놀랐습니다. 벌써 이 영화도 7년, 8년 전 이야기예요. 야,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모든 것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는구나라는 이야기가 지금 20대들의 키워드라고 했었을 때 조금 개인적으로는 슬펐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98학번이거든요. 98학번 때는 저희 때만 해도 아직까지는 낭만이 있었어요. 단골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 집에 가서 할머니 그냥 명소에 주던 거 주세요. 소주 한 병 주시고요. 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그냥 거기 그 포차집 할머니 집에서 모이자라고 이야기를 하면 하루 일과가 끝나고 대학교 때 그 일과가 끝나고 그 집에 그냥 가서 그냥 당연히 모여서 사람들과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었었었었었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됐죠? 이제 단골집이란 개념이 없어졌대요. 왜냐? 인스타 때문에. 왜? 오빠가 데리고 갔다라는 그 오빠가 키워드 때문에 나는 오늘 오빠가 여기도 맛있는 집도 데리고 가줬고 오빠가 여기 가서 찾아서 준비해줬고 오빠랑 뭐 이런 이야기들을 적어야 되기 때문에 같은 집을 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집 가야 되고 저 집 가야 되고 이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이걸 할 수 없어. 하나 더 들어볼까요? 옛날에는요, 시간 남으니까 우리 야구장이나 갈까? 라고 했었어요. 그죠? 프로야구장이나 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새 야구장이 인기가 좋아져가지고요. 그때 오픈을 할 때 야구 티켓을 예매하지 못하면 야구는 볼 수가 없는 경기가 됐습니다. 그죠? 그만큼 모든 것들이 준비를 하고 딱 그때 티켓이 열렸을 때만 해야지만 그거를 모든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20대들은요, 이게 너무나 익숙한 거예요. 모든 것들은 준비를 해 놓아야 되는구나. 딱 제이처럼 저 같은 피들은요, 극 피들은요, 이게 왜 이러지? 야, 야구도 못 봐? 막 이렇게 되는데, 제이들은요,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야. 그죠? 아까 사람들에 대한 이해에 대한 키워드도 있다라고 했죠. 제이들은 이렇게 딱 준비하고 모든 티켓을 딱 끊어놓고 이거를 딱 준비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당연한데 그게 그냥 트렌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레디코 모든 것들이 다 준비가 되어야 되고 내 인생도 딱딱딱딱 맞춰서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트렌드고 20대, 30대들이 지금 딱 생각하고 있는 키워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밑에 보시는 것처럼 자기 주도학습의 시대가 사람들의 계획, 학습, 여행을 지원하는 비즈니스가 더 가치가 더 높아질 거다라고 하죠. 모든 사람들이 계획적으로 넌 이럴 거잖아 라고 했을 때 나는 어떤 이야기를 해줘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예를 들어볼까요? 키워드들이 오히려 간 건강 관련된 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혈당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더 많대요. 왜? 건강은 젊었을 때부터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20대, 30대들. 운동, 그죠? 운동하는 애들, 뛰는 애들, 한강에서 뛰고 있는 사람들, 동네 뛰는 사람들, 오히려 젊은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더 준비를 하자는 거죠. 건강은 어렸을 때부터 준비한다는 게 그들은 너무나 익숙한 거예요. 그러면 옛날에 간 건강 밀크시슬 뭐 이런 이야기들은 40대 아저씨 그분들에게만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서 젊은 사람들한테도 그런 내용들을 전달할 수 있겠구나. 그럼 젊은 사람들한테 건강에 대한 이야기들을 훨씬 더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겠구나. 밑에서부터 어렸을 때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걸 그들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 준비를 할까?에 대한 생각도 하셔야 돼요. 이 자료 보시면요. 맨 오른쪽. 자, ABO 리더님의 플래너를 좀 살짝 좀 달라고 해가지고 했습니다. 다들 이 정도 스케줄은 갖고 계시잖아요. 그죠? 자, 모든 것들이 이렇게 준비되고 하루에 아침에 일어났는데 3명, 4명 정도를 이렇게 만나고 뭐뭐뭐 했을 때 스케줄이 짝짝짝짝짝 리더님들은 다 계획이 있으신 거잖아요. 만나실 소비자들이 다 있으신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런 삶을 이렇게 해서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게끔 나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 AKL에서는요, 요 메시지를 주었어요. 이렇게 딱딱딱 맞춰서 핀이라는 게 있고, 성장하시면 이런 핀을 딱딱딱 달성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저도 이거 충분히 공감하고요. 네, 요렇게 우리는 다 준비가 되어 있다. 라는 내용들을 소비자들, 파트너들한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지금 레디코어에 대해서 맞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이 메시지가 더 와닿았어요. 혹시 리치 디보스님의 그 강의 중에 네 개의 바람이라는 강의가 있습니다. 인생의 바람의 비유를 하셨거든요. 북풍, 동풍, 남풍, 서풍. 인생은 바람이잖아요. 어떻게 바뀔 줄 모르지만 북풍 한서리에 정말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든가? 나 이 정도까지 힘들어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지금 바람일 수도 있어요.
내 인생 왜 이러지?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 동풍, 5년 뒤면 남편 은퇴하는데 큰일 났네. 이렇게 되면 우리 집이 경제가 어떻게 될게 좀 번한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 지금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사람들. 남풍, 아니야. 뭐야, 괜찮아. 우리 남편, 저희 큰 대기업 임원이야. 괜찮아. 우리 집 잘 나갈 수 있어. 괜찮아. 라고 하는 남풍이 불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죠. 그리고 서풍이 부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우리는 이럴수록 명함이 있을 때 다른 명함을 준비하자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죠. 이제 그 내용으로 그들에게 어떻게, 레디코어 인생이기 때문에 준비해야 된다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건가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네 가지 바람, 그리고 모든 것들은 다 준비가 되어 있고 그들 준비가 할 수 있을 때 만약에 소비자를 만났을 때 레디코어라는 이야기를 하자면 나는 어떤 키워드를 던져야 될까에 대한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저 거려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AX 조직 관련된 건데요. 이 조직이 뭐 내용들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대기업 같은 경우에 예전처럼 부장, 팀장, 뭐 차장 뭐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곳에서 프로젝트 성으로 이렇게 바뀌고 조직이 되게 많이 바뀌고 가벼워지고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조직이 이렇게 바뀔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키워드는요. 밑에 보시는가요? 학습하고 폐기하고 재학습하는 것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됐다. 이제 한 번 배웠기 때문에 대학에서 배웠던 걸 가지고 평생 써먹는 시대는 이미 지난 거 아시죠? 재학습의 시대가 분명히 지금 도래해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여기 계신 리더님들은 나는 무엇을 준비를 하고 있고 어떤 공부를 하고 다시 재학습을 하고 있을까? 그리고 우리 파트너들에게 어떤 내용들을 이야기를 해야 될까? AK는요, 본사에서는 이런 내용을 하고 있어요. 내일의 경쟁력이 될 수 있게끔 요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는 A 컨텐츠를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저도 아메이밥을 15년 먹었다 보니까 예전에는 자료가 없어가지고요. 컨텐츠 좀 더 많이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라는 이야기들 되게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은요, 너무 많아요. 라는 이야기를 더 많이 하세요. 그죠? 뭐를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부터 준비를 할까요? 라고 오히려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넘쳐나는 정보의 홍수 속에 나는 어떤 것들을 취하고 재학습을 해서 이 내용은 키워드야 라고 정리를 해서 파트너들, 소비자들한테 이건 너무나 중요할 것 같아 라고 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홈 미팅이나 우리 아침에 독서 모임이나 이런 것들 할 때 한 사람 정도가 두 사람 정도가 같은 내용들을 읽고 서머리를 같이 해가지고 공유를 하는 시간을 이렇게 만들어도 될 것 같고요. 되게 다양하게 A 컨텐츠를 활용해서 난 A 컨텐츠 내용에서 이 내용이 참 좋은 것 같아요라고 발표하는 시간을 하면서 그 내용들을 서머리를 해서 서로 짧은 시간에 딱딱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 가지고도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죠. 파트너들의 역량 강화가 더 필요한 시대입니다. 아까 1번부터 쭉 키워드가 뭐였죠? 결국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결국 파트너도 파트너의 역량, 이 사람이 키울 수 있는, 우리가 키울 수 있는 역량이 우리의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역량을 파트너들, 소비자들을 역량을 강화시킬 건가? 공부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아름답다라는 내용의 어원이 나답다라는 내용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아름답다라는 게 나답기 때문에 이게 아름다운 거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나다운 성장은 어떤 거지? 내가 잘하는 거. 우리 파트너들 중에요. 요리 잘하시는 분들은요. 요리 특화시켜서 우쭈쭈쭈쭈 해주셔야 되고요. 되게 STP 잘하시는 분들은요, STP 되게 잘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특화돼서 내가 못하는 것들을 잘할 수 있게끔 우쭈쭈쭈쭈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우리 파트너들, 우리 팀에 잘 녹아서 더 많은 분들이 더 잘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게끔 나다운 장점을 살리는 성장을 파트너들이 할 수 있게끔 어떻게 하면 될까? 우리 팀이, 그죠? 우리 다이아몬드 팀이, 우리 LOA가 이런 우리 쪽에서 그룹 쪽에서 어떻게 성장을 할 수 있게끔 할까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올해의 키워드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역량 강화, 우리 파트너들을 어떻게 역량 강화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벌써 반이 넘어왔는데 어떻게 재밌으신가요? 재밌으셔야 되는데 큰일 났네. 네, 서로 되게 지금 분위기가 그죠? 하고 계신 것 같아가지고 네. 자, 이제 여섯 번째 내용 들어가니까 한번 옆에서 지금 좀 끄적끄적 거리시는 분이 있어서 네, 제가 이렇게 좀 말씀드렸고요. 네, 한번 이제 여섯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픽셀 라이프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작은 픽셀처럼 합니다라고 이야기, 소비를 합니다라고 이야기해서 병도 큰 병이 아니라 작은 병들 그리고 자주 바뀌는 겁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키워드는 이제 그런 내용들은 또 있을 거니까 그러면 저희는 이제 아메이적인 걸로 생각을 해가지고 내가 소비자에게 줄 수 있는 매력적인 경험 뭐가 있을까? 라고 말씀드리면 물론 우리 제품들 되게 다양하게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SOP를 통해서 다양한 제품들을 경험하시게끔 하시라라는 이야기도 좀 드릴 수 있고요. 꼭 해야 되는 써봐야 되는 것들 이런 내용들 1부터 10까지 그죠? 제일 잘 나가는 제품들은 그래도 다른 분들도 소비자들도 경험을 한번 해보실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영업적으로 좀 넘어와 본다라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한번 아메이를 하셨다면 여행은 가셔야 된다라는 이야기 꼭꼭꼭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번에 케언즈 다녀왔고요. 이번에는 이제 작년에 그 프로모션을 통해서 뉴 파운더스 PT 분 내시는 분들도 이제 케언즈를 갔다 오셨는데 그 소감을 들을 경우가 좀 있었었는데 많은 분들이 그 말씀하셨어요. 이게 진짜였구나. 내가 예전에는 그냥 자리에 앉아가지고 우리 스폰서님이 갔다 오신 사진만 봤었을 때는 그들도 갔다 왔나 보다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본인이 직접 가보니까 이게 사진에는 담지 못하는 뭔가가 있더라. 이래서 우리 파트너들 스폰서님이 나랑 꼭 같이 가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그렇게 하셨구나. 나도 가보니까 우리 파트너랑 그렇게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여행입니다. 컨설턴트로서 어떻게 하면 비즈니스를 잘하나요? 라는 이야기를 드릴 때 저는 꼭 두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는요, 리더님 뚜껑 날라가셔야 돼요. 진짜 그죠? YMA가 가장 중요하고요. 내가 모든 일이 있어도 나는 무조건 파운더스 PT 갈 거야. 이번에 여행 갈 거야. 라고 하는 뚜껑이 날아가시는 그 분들은 아무도 못 말려요. 그죠? 그 파운더스 PT 여행을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방법을 찾습니다. 스폰서님 어떻게 하면 돼요? 스폰서님 나 좀 도와줘. 스폰서님 어떻게 해야 돼요? 스폰서님 계속 이렇게 찾죠. 그죠? 그리고는 어떻게 하면 갈지에 대한 내용을 끊임없이 공부를 해요. 두 번째가 매년 여행 참석하시지요라고 이야기를 드려요. 데이터를 상위 20%에 맞추자라는 내용이 거긴 하거든요. 데이터를 상위 20%에 맞추자가 어려우면 매년 여행 가시지요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여행을 간다는 건 정말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정말 한번 다녀와 보시면 뭐 스토리들이 너무 많죠. 우리 뭐 제가 담당하시는 분들 중에 한 분, 이제는 자제분을 모시고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손녀들을 이제 데리고 가거든요. 그럼 그 얘네들은 세상을 보는 시야가 확실히 달라지거든요. 그죠? 그리고 학교에서 그림을 그리라고 했대요. 비행기 그림을 그리라고 했대. 근데 다른 사람들은 안 그리는데 꼬리에다가 꼭 태극기를 그리더래요. 그래서 선생님이 물어봤대. 왜 꼬리에다가 너는 항상 그림을 그릴 때 태극기를 그리냐? 라고 했더니 저는 대한항공밖에 안 타봤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애기들이 우리가 보지 못한 되게 디테일한 다른 것들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행을 가서 그들이 보는 건 우리가 보는 시야와 그 애기들이 바라보는 시야는 분명히 다를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엄마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엄마의 힘으로 그래 이날은 무조건 시간 비워놔. 물론 중고등학생 되면 안 갈 거야 여행. 뭐 왜? 시간 없어. 막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지만 엄마가 이렇게 고생해서 우리 가족 여행 딱 준비해놨어. 이때는 딱 와야 돼. 라고 하는 대학생들 하면 딱 그날 또 시간 딱 비워놓거든요. 그러면 엄마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포켓입니다. 이번엔 또 가족 여행이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꼭꼭꼭 여행에 대해서 도전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파운더스 PT 그리고 사파이어, 에메랄드, 파운더스 에메랄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조건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담당 컨설턴트한테도 꼭꼭꼭 다시 한번 여쭤보시고요. 스폰서님한테도 꼭꼭꼭 물어보시고요. 아, 이거 맞죠? 이렇게 해서 가는 거 맞죠? 라고 한 번씩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여행에 대해서 도전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스폰서님이 바라보는 리더님을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질 거고 우리 컨설턴트도 좀 더 도와드리려고 더 많이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푸켓에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푸켓에서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곱 번째입니다. 프라이스 디코딩이란 내용입니다. 보시면 이 내용을 키워드는 뭐였죠? 혹시 기억나시나요? 예전에 어떤 고급 우리 명품백이라고 하는 그 비싼 그 가방이 있었는데 그 알고 봤더니 그 금액은 7만 원이었다. 원가는 7만 원이었다. 하지만 되게 비싸게 받았다라고 했더니 두 가지로 나눴죠. 아, 마케팅 잘했네. 7만 원짜리를 700만 원짜리로 만들었다고 하면 그 마케팅을 엄청 잘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야, 7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였어? 야, 그럼 얘네들 너무 뻥튀기한 거 아니야? 그럼 나는 굳이 7만 원짜리니까 700만 원짜리 안 하고 비슷한 것들 아니면 좀 더 나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있는 거 그거 살 거야. 라고 하는 사람으로 나눠졌죠. 그래서 프라이스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디코딩, 분석을 하는 내용인데요. 우리 오히려 아메이적인 것들을 보면 오히려 저는 이게 아메이적인 키워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메이는요, 프라이스를 디코딩 하면 할수록 가치가 너무나 뛰어난 거거든요. 원가가 7만 원인데 700만 원짜리를 파는 게 아니라 오히려 원가는 더 많은 비싼 야 이렇게 좋은 것들을 하게 하는 거야? 왜 우리 더블 X 이야기를 하실 때 야채 이만큼 드셔야 되는데 이거 다 드실 건가요? 아니잖아요. 더블 X 이렇게 전달하시잖아요. 뭐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런 가치들을 어떻게 전달을 할 건가? 우리 91년 헤리티지와 웰리스의 플랫폼 이런 것들이 다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어떤 가치를 전달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제품을 판매합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제품을 전달한다고 하죠. 그 전달에는 그 제품에 대한 우수한 성능도 있지만 같이 사업을 해서 같이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들이 건강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전달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제품을 전달하고 있는 분들이시죠. 경영학적인 것들을 봤었을 때 잘 되는 회사는요, 이런 내용들을 갖고 있다라고, 이런 공식이 있다라고 해요. 분명 가격은요, 비용 코스트보다는 비싸야겠죠. 그러면은 뭐, 가격이 코스트보다는 낮으면은 그 회사는 망할 거니까. 근데 그 가격보다 가치를 더 많이 준다라고 하면 이 회사는 되게 잘 될 겁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면 이 가치를 어떻게 줄 것인가? 내가 지불하는 비용보다 더 많은 가치를 느끼게끔은 나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것 또한 저는 개인적으로 리더님이 그분의 소비자를 얼마나 잘 알고 내가 주는 정보가 그들에게 꼭꼭꼭 필요한 건강 정보다라는 것들을 알게끔 그걸 느끼게끔 우리 그 집에 숟가락이 몇 개고 젓가락이 몇 개고 하는 것처럼 그 내용들을 아는 것처럼 여기가 어디가 지금 조금 좋지 않아서 나는 이렇게 네가 이렇게 건강했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그런 가치를 어떤 방식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 나는 그만큼 준비가 되어 있을까? 그럼 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공부를 해야 될까?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value, 가치 전달입니다. 결국 그것도 사람이 전달하는 겁니다. 그죠? 결국 사람이 너무나 중요한 키워드고 올해는 내가 얼마나 성장을 하느냐가 중요한 키워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덟 번째입니다. 건강지능. 저는 이거는 더 이상 뭐 말할 거 자체가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사람들이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거예요 라고 트렌드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이걸 해왔던 사람들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건강의 더 중요성을 알게 되는 시대가 올 겁니다 라고 트렌드 코리아에서까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 더 이상 말할 거 없죠. 건강지능이 우리가 이미 모든 비즈니스는 건강 비즈니스가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이미 하고 있던 걸요? 라고 오히려 반문을 할 수 있고요. 근데 HQ의 세 가지 특징이 있대요. HQ는요, 과학적인 관리가 있어야 되고요. 의료적인 관리가 있어야 되고, 총체적인 관리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희는 이미 다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 내용들은 건강,
오히려 이 키워드는 봐봐. 이제 건강이 너무나 중요한 시대가 왔어. 나는 이미 그거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이었고 나는 이거를 난 너와 같이 좀 잘 되게 건강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할지만 잘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 나와 소비자의 건강 수명을 늘려주는 비즈니스야. 우리 같이 한번 알아보지 않을래? 라고 하는 내용들. 그죠? 이미 트렌드 코리아도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홉 번째 이야기인데요. 이제 1.5가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거기에 보면 이제 살지만 뭐 부모님 댁에 살지만 또 따로 이렇게 냉장고에 대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뭐 이렇게 산 뭐 먹을 수 있게끔 이야기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초솔로 사회고 경제적인 필요 그리고 기술적인 뒷받침이 있고 모두라고 하는 섬이라는 고독한 현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노 사회가 있었었죠. 앞에 트렌드 코리아 이야기를 했었을 때 사람들이 점점 더 나노 사회가 되고 개인화가 되고 이런데 결국은 님들 아십니까? 이렇게 외로운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과 연결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죠? 나는 혼자 살지만 그래도 어딘가에는 걸치고 싶은 게 사람의 심리고 트렌드입니다. 그럼 그거를 맞춰주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라고 이야기를 하면 커뮤니티가 있죠. 우리는 운동이라는 커뮤니티가 있고요. 독서 커뮤니티가 있고요. 우리 건강에 대한 커뮤니티가 있죠. 아침마다 뭐 독서 토론을 하시면서 뭐 이렇게 한들 우리 팀 그룹별로 이렇게 모이잖아요. 오히려 가족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그죠? 더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정보를 나누고 하는 우리 그룹에 있는 사람들끼리의 그런 커뮤니티. 같이 운동하면서 너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같이 만드는 이 트렌드, 이 커뮤니티를 활용을 하면 0.5세대에 대한 해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섬들을 잇는 유연한 다리다라고 하면 그들과 나가 내가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 한국아미는요, 이제 코어라고 하는 운동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은 이제 나올 거기 때문에 대신 2030들이 이렇게 트렌드가 운동을 중요시하게끔 하는 거니까 이제 운동 플러스 아메에 대한 내용을 접목시켜서 그들이 소비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플랫폼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파일럿 프로그램들을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이 내용은 저희가 준비되는 대로 공지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코어가 이제 사람들이 같이 운동하고 왔으니까 같이 비즈니스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같이 함께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다. 이 정도까지만 좀 말씀드리고 이제 곧 나올 거니까 좀 코어 그때 유 팀장이 말했던 그 내용이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홉 번째 1.5가구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고 그 사람과 사람 외로운 사람들 나노 사회의 사람들을 연결시켜 주는 건 그런 커뮤니티. 그럼 우리는 어떤 재밌는 커뮤니티를 만들고 20대가 꼭 다시 오고 싶은 커뮤니티. 여기 오니까 너무 재밌는데? 야, 운동도 하고 공부도 하고 이런 건강에 대한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 그런 팀이 있는 거야? 야, 이게 아메이야? 야, 너무 재밌는데? 나 또 다른 사람들 좀 모시고 올 수 있게끔 이런 커뮤니티를 어떻게 만들까에 대한 고민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지금 트렌드 커뮤니티에 대해서 우리 팀에 대해서 좀 더 재밌는 요소 그리고 되게 많이들 또 해보시잖아요. 되게 다양한 시도들 하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2030들도 재미있을 수 있는 것들로 한번 이렇게 해볼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드디어 벌써 10번째 근본이즘이 됐습니다. 혹시 캐대헌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케이팝 데몬 헌터스. 저도 저희 애기들 때문에 한 10번 넘게 본 영화인 것 같은데요. 항상 집에 가면 틀어져 있고 그 노래가 계속 나와 있기는 했죠. 근데 이제 그거가 문제 아니라 혹시 국중박 아세요? 국중박이라고 해야지 젊은 사람. 국중박. 국립중앙박물관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저씨들. 그죠? 제가 처음에 국립중앙박물관 했다가 우리 딸한테 엄청 혼났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어딨어? 라고 이야기해요. 국중박. 야, 국중박. 그래서 가면 저런 굿즈를 사기 위해서 그죠? 네,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기도 하고 그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그러면 왜 국립중앙박물관이 이렇게
인기가 있을까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요새 너무나 사이버적인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정말 실물적인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이거는 변함이 없는 거야라고 하는 믿을 수 있는 원조를 찾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국중박이 근본이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새로운 혁신의 별을 향해 손 뻗는 자의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철학에 서서 새로운 것들을 이야기를 하기는 해야 될 건데 그러면 아메이는 뭐가 있을까라고 이야기하면 창업 이념과 가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잠깐 좀 말씀드리면 저희는 아메이는 그 저기 우리 업계에 그냥 좀 되게 좋은 곳이에요. 사관학교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희 직원들을 뽑아서 다른 회사에 딱 데리고 가려고 해요. 그래서 좋은 연봉으로 스카우트를 하죠. 왜냐면 우리는 시스템이 이렇게 딱 되어 있으니까 그 시스템을 배우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인력을 이렇게 빼가려고 하는데 가끔 가신 분들과 소주 한잔 하시면서 이야기를 했었을 때 뭐가 차이가 나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선배님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회사들은요, 그냥 돈 많이 벌게 해줄게 라는 이야기밖에 할 게 없대요. 우리 제품은 오히려 더 싸고 더 싸기 때문에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어요 라는 이야기로 할 수밖에 없는데 아메이는 철학이 있잖아요. 그리고 90년간의 노하우가 있잖아요. 이 내용들은 어떻게 베낄 수도 없고 뭔가를 따라할 수 있는 조차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철학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의 아메이만의 철학과 가치 이런 창업 이념이 있는 거죠. 이거는 따라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그런 근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창업 이념, 자유가족 희망 보장부터 시작을 해서 파트너십, 개인가치 존중, 책임감, 정직과 신뢰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갖고 있는 근본이 뭐고 우리가 사업을 할 때 뭔가 힘들 때 내가 가치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 파트너십 그렇지 내가 파트너를 더 많이 사랑하고 우리 파트너랑 더 함께 해야 되고 그들을 존중해 줘야 되고 책임감 있게 행동을 해야지 정직과 신뢰가 기본이지 라고 내가 사업을 왜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되는 게 창업 이념과 가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사업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이념, 뿌리 이게 근본입니다. 그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람이 가장 중요할 때 아메인데 아메인은 우리는 이런 가치가 있고 그 위에 사람이 서서 방향을 제시를 해주고 거기에 맞게끔 우리는 발전을 하고 노력을 하는 한 해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창업자의 리더십을 통해 본 아메이 철학과 가치 이런 것도 A 컨텐츠나 보면 그죠? 내용들도 다 왜 나와 있으니까 한 번씩 좀 보시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벌써 10가지가 나왔는데요. 이렇게 한번 보실까요? 우리 가장 중요한 게 뭐였죠? 사람이었습니다. AI가 들어왔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AI가 할 수 있는 것들은 하게끔 두고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일까? 우리 사람이 더 많이 가치를 높게끔 할 수 있는 거, 우리 파트너도 성장시켜야 되고, 그죠? 이 내용들을 조금씩 생각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휴먼 인더루프부터 시작을 해서 레디 코어 모든 것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구나라는 것들, 프라이스 디코딩, 가격이 훨씬 더 쌀 때, 그러면 나는 어떤 가치를 더 줄 건가? 픽셀 라이프는 우리 여행 다니고 한번 도전해 보시죠. 라고 하는 것들. 그죠? AI와 그리고 근본이즘, 그리고 기본 경제 1.5 가구는 뭐였죠? 우리 뭐였죠? 커뮤니티.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입 모양으로 딱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죠. 건강리는 이제 트렌드 자체가 우리가 이렇게 변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올해의 키워드는 결국 사람입니다. 비전을 보는 것도 사람이고요. 거기에 움직이는 것도 사람입니다. 제일 처음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극과 반응 사이엔 공간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공간을 뜨겁게 태우는 것도 리더님들입니다. 리더님의 몫으로 올해는 한번 뜨겁게 에너지가 되게 많은 해라고 하니까 좀 더 많이 움직이시면서 다니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공적인 자유기업가의 기본적인 자질은 트렌드를 읽고 그 거대한 물결에 올라탄다라고 트렌드가 이렇게 변하고 있구나.
사람이 더 중요하구나. 올해는 더 많이 파트너들을 성장시키고 내가 성장하는 한 해가 돼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거 장표 지금 보이시죠? QR코드 찍으시고요. 보시면 제일 좋았던 내가 생각하는 끄적끄적거리셨던 것 중에 어떤 게 나는 참 정말 기억이 남고 왜 그렇게 해야 되고 뭐가 어떻게 하면 될까라고 하는 것들을 남겨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제출하신 리더님들 추첨을 통해서 소정의 선물이 들어간다라고 나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내용들 한번 키워드 작성하시고 적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내가 집중해야 될 트렌드, 키워드는 무엇일까? 세 가지입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성공은 날마다 반복되는 작은 노력의 합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오늘 이렇게 노력했는데, 이렇게 뛰었는데 왜 세상이 변하지 않지? 이런 것들을 매일 조금씩 하다 보면 신압으로 나도 모르게 많이 변해 있는, 성장해 있는 리더님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올해 많이 리더님들 뛰시는, 그리고 복 많이 PB복, 레그복 많이 받으시는 한 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리더님들 오늘 강의 어떠셨어요? 네, 밝게 미소 지어주시고 이렇게 따봉따봉 해주시는데요. 저도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나다운 성장이라는 키워드가 참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 야매의 근본이라는 뿌리 위에서 올해의 키워드인 사람 그리고 또 사람을 연결하는 A자형 인간이 되어야겠다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트렌드를 이해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비즈니스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관점으로 1시간 넘게 열강해 주신 유준호 강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이 리더님들의 그 2026년을 향한 비즈니스 방향의 팁이 되었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오늘 강의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카카오톡으로 전달된 설문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리더님들 모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따뜻한 연말연시 보내시고 또 내년에 리더님의 성장을 돕는 더 좋은 강의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한 비즈니스 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